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이 때 아닌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아산 신창에 공급된 신아산 모아일과 비스타 2차가 1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998가구 모집에 18만 6,858건이 접수됐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시 평균 분양 경쟁률이 161대 1이었어요. 무시무시한 경쟁률입니다. 좀 낯선 풍경이죠.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장의 주력도 아니고 분양시장에 불이 붙으면 그걸 멀리서 구경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엔 그것도 아니랍니다. 집값이 워낙 오르고 규제도 타이트한 요즘에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내 집 마련 내지는 대안투자처럼 떠오르고 있다네요. 오늘은 민간임대 아파트 열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입니다. 정확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얘기할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중에서도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사실 민간임대주택도 취득 방식과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유형이 나뉘는데요. 대강 신축 아파트가 민간임대로 나왔다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주택보급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정부와 달리 수익이 목적인 민간 사업자가 뭐가 아쉬워서 신축 아파트를 민간임대로 내놓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당초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해서 신축한 경우와 처음에는 분양 목적으로 지었지만 미분양이 나서 놀고 있는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전자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혜택이 상당합니다.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간선시설도 우선적으로 설치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외에 인허가 절차도 단축되고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도 기대할 수 있죠. 여기에 건설 자금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가 시세의 85%까지 제한되고 전체 세대의 20%를 특별 공급해야 하고 기부 체납도 해야 하지만요. 대신에 시공이익만 기대할 수 있어서 건설 경기에 좌우되는 분양과 달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 상승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 방에 크게 먹느냐 작지만 꾸준히 먹느냐 차이죠. 공급자야 이런 이익을 누리는 게 분명한데 그럼 요즘 수요자들은 왜 민간임대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세대란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도 많게는 시세 대비 85% 수준으로 낮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가 특히 중요한데요. 다름 아닌 내 집 마련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대개 8년이 지나고 나면 분양을 하게 되는데 간혹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보고 나서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실수요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청약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전국 어디서든 청약이 가능하죠. 임대주택이니까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 수준과 당첨 이력도 무관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부담도 없죠. 사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신아산 모아일과 비스타 2차 임차권은 현재 평형에 따라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인데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지 저도 의문이었는데 실제로 파보니 재밌었습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스테이부터 적극 활용되고 있는 수법인데요. 분양권도 아니고 임차권인데 전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유스테이도 공공지원이 들어간 만큼 정부 입장에선 임차권의 전매가 달갑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계약자와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입주 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매나 다름없죠. 이건 꽤 해묵은 문제인데요. 공공임대가 아니라 민간임대다 보니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해 딱히 대책은 없는 형편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동의하면 그만이거든요. 한때는 원칙대로 임차권 전매 불가, 입주를 못하면 그냥 위약금이라며 거절하는 단지도 있었는데 워낙 이런 거래가 음지에서 성행하다 보니 항의 공세에 밀려 계약자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아름답죠. 당장이라도 청약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발짝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아니죠.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분양 전환 문제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만드는 핵심이죠. 근데 문제가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선 분양 전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분양 전환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격으로 할지에 대한 상세사항은 물론이고 애초에 분양 전환이 강제되지도 않아요. 분양 전환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도 않고요. 전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요. 이 결실이 언제 맺어질지도 모르고 현재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니 청약할 때 꼭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 전환을 해도 문제입니다. 규정이 없으니 분양가 책정이 임대사업자 마음대로거든요.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강제력도 없는데 굳이 시세보다 손해를 보고 분양 전환을 할 리 없죠. 사실 임대료도 주변에 비해 크게 싸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분양 전환을 해도 거의 시세에 맞춰 사게 되는 결과가 될 공산이 큽니다. 오히려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 구조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효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협동조합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건 건설사가 아니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인데 땅보다 먼저 조합원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사실상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런 아파트의 임차인은 조합에 반드시 가입하면 물론이고 사업 준비비와 출자금까지 내야 하죠.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포로 돌아가면 그 손해는 오롯이 임차인이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조합원이니까요. 물론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리라는 법도 없고 실제로 성공 사례도 등장하고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요즘 흔하지는 않은데 특히 신경 써서 확인할 것도 있습니다. 전세가 아닌데 전세형 같은 표현을 써서 임대주택처럼 보이는 단지인데요. 2013년 무렵 애프터리빙이나 전세분양 등의 이름으로 시장에 나온 단지들입니다. 물론 이건 집값이 대폭 하락한 2012년 무렵에 미분양 아파트를 짊어진 건설사들이 건설 자금의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꺼낸 고육지책이라 요즘에는 정말 지방이 아니고서야 거의 없긴 한데 위험한 계약이라 혹시 모르니 알려드립니다. 애프터리빙은 입주 전에 분양가를 완납하는 일반적인 분양 방식과 달리 분양 대금은 일부만 내고 일정 기간을 살다가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분양 대금을 돌려받고 분양 전환을 받기로 하면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죠. 돈을 내고 살다가 그 돈을 받고 나간다는 개념이 전세와 아주 유사하지만 이런 단지의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이런 단지의 계약 방식은 환매 조건부 매매 계약입니다. 정확히는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보증은 가입할 수 없고 분양 전환 시기에 집을 사지 않겠다고 결정해도 시행사에 돈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 버리면 환매를 못하겠다고 강짜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어요. 임차인이 아니라서. 민간 임대 아파트까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 보니 참 얼떨떨하네요. 사실 이제 분양시장은 금강 같은 게 아닐까요? 경쟁이 치열합니다만 여러분도 아무쪼록 안전하게 좋은 곳에 좋은 집 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